최악의 파리 테러 사태로 세계 금융시장도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 파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파리 테러까지 겹치면서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1950선이 붕괴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말부터 강동구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가 본격 시작되면서 만여 가구가 넘는 이주 수요가 미사와 남양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일 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IS가 배후로 지목된 전대비분의 동시다발 테러로 프랑스 파리의 온 도시가 슬픔과 불안에 잠겼는데요. 이번 파리 테러로 세계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 충격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3일 금요일 밤을 만끽하던 파리 시민들이 무자비한 IS 테러범들의 총격과 폭탄 속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습니다. 최악의 연쇄 테러로 현재까지 132명이 숨졌고 34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테러를 전쟁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하며 현지 시간 15일 IS의 수도격인 시리아 라카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파리 테러 충격으로 금융시장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컨버즈 X그룹의 니콜러스 콜라스 수석시장 전략가는 로이터에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 채권과 달러 등으로 이동해 위험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투자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파리 테러 여파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 유로 및 엔화, 그리고 금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현 시점에서 볼 때 일시적일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점입니다. 로이터는 연말을 앞두고 관광 비중이 큰 프랑스 경제는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프랑스 권역 밖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번 테러를 9.11 테러 때만큼 충격이 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며 시장이 곧 회복되면서 관심이 다른 쪽으로 옮겨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파리 테러의 초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테러로 미국의 긴축 구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상 관측이 시장에 퍼져온 만큼 이번 테러 충격이 연준의 긴축 기조를 바꿀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파리 테러 여파로 코스피 1950선이 깨졌습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대부분에 파란불이 켜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약세를 보여온 데다 IS 테러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파리 테러로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출렁했습니다. 코스피가 1950선까지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3% 내린 194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352억 원을 팔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57억 원, 111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며 1970선까지 밀린 데 이어 주말 새 파리 테러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며 조정 국면이 깊어졌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 지수가 1.04%, 홍콩 항센 지수가 장중 2% 이상 내리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상하이 증시만 장 막판 낙폭을 줄인 뒤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식시장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좀 군사적인 대응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들이 당분간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테러로 인해 각국 정책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예정돼 있는 22 정책회의 때 추가 부양책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내놓을 가능성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여행주와 항공주가 파리 테러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나투어는 전거래일보다 8.94%, 모두투어는 4.74% 내렸고 레드캡투어도 2.74% 하락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도 3에서 4% 내렸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74억 원, 451억 원을 팔며 1.64% 하락한 65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북한 평양을 전격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불허한 지 6개월 만의 결정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주희 기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 북한 평양을 전격 방문합니다. 역대 사무총장 자격으론 세 번째지만 반 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07년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 총장은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북 의사를 밝혀왔지만 임기를 1년여 앞둔 이번 시점에야 방북이 성사됐습니다. 이번 방북이 반 총장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북한의 초청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2년 만에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인 만큼 반 총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유엔의 소식통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1993년 부트로스 관리총장의 방북 때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환담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사실도 반 총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성사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반 총장이 평양을 전격 방문하며 성과 없이 돌아오진 않을 거라며 북핵 문제 등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반 총장은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하는 중 북한 개성공단에 가기로 예정됐지만 방문 직전 북한의 거부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결의안 채택 등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출을 위해 방북을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는 제2차 시내 면세점 대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면세점 대전의 승기를 거머쥔 기업은 바로 두산과 신세계였는데요.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 탓인지 증권사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에서 패한 SK네트워크스와 롯데그룹은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연말 2차 면세점 대전의 승자와 패자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새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두산과 신세계는 장중 강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지난 14일 시내 면세점 결과가 발표된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두산은 장 초반 2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익을 보려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5% 내린 11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신세계의 경우 최근 2달 동안 박스권에 갇혀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발표 하루 전에는 12%나 급등했습니다. 결과 발표 직후인 오늘은 장 초반 13% 가까이 오른 28만 원까지 상승하다 전거래일보다 3.5%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는 시내 면세점 사업이 연평균 20%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권을 획득한 기업들의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면세점 특허를 잃은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고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롯데는 명동 소공점을 지켰지만 잠실 월드타워점을 잃으면서 롯데쇼핑 주가는 5%나 떨어졌습니다. 롯데 전체 면세점 매출 중 잠실 롯데의 7천억 원가량이 빠져나가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호텔 롯데의 상장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내고 롯데쇼핑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3년 만에 광장동 워커힐 면세점을 닫게 된 SK네트워크스 주가는 장중 5,900원까지 밀리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주가는 오늘 21.65% 급락한 5,79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강력한 엔진과 차체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모터스포츠는 자동차 기술의 결정체라 불리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영국에서 열린 2015 월드랠리 챔피언십에서 시즌 종합 3위에 올라 고성능 브랜드 N과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좁은 폭의 숲길과 도로변에 산재한 거대한 통나무 장애물, 여기에 미끄러운 진흙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환경까지 월드랠리 챔피언십에 참가한 랠리카들은 이처럼 험난한 주행 환경에서 총 10,000km 이상을 달리며 속도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월드랠리 챔피언십은 전 세계 각 국가를 돌며 치르는 모터스포츠 챔피언십으로 F1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경주 대회로 꼽힙니다. 서킷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양산차를 기반으로 제작된 랠리카로 레이스를 펼친다는 점에서 F1과 다릅니다. 현대자동차는 영국에서 펼쳐진 월드랠리 챔피언십 웨일스 랠리를 완주하며 올 시즌 종합점수 224점으로 팀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폭스바겐이 1위에 올랐고 2위인 시트로엔과 현대차의 차이는 불과 6점 차였습니다. 일찍이 월드랠리 챔피언십 참가 의사를 밝힌 토요타도 지난달 30일 도쿄 모토쇼에서 처음으로 테스트용 랠리카를 선보이고 내후년 대회부터 참가할 수 있다고 선언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대회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참가 2년 만에 선두권 경쟁을 벌이며 고성능 경쟁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참가 3년 차인 내년 시즌에는 차세대 i20 랠리카를 선보여 이 대회 1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Our goal anyway for next year, we have a new car which is, from all the tests we did so far, is more competitive than the actual car. Of course, the target is to win some events.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운영 비용에도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모터스포츠에 참여하는 이유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현대차는 랠리카를 통해 고출력 엔진 기술과 고강성 차체, 저중심 설계 기술 등을 핵심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랠리카를 통해 확보된 기술들은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과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서울 강동구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만여 가구가 넘는 이주 수요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하남 미사, 북쪽으로는 남양주 진자읍까지 이주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강동구 재건축 이주 수요가 얼마나 되는 거죠? 네. 일단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과 고덕동, 천호동 등에서 재건축에 들어가는 단지는 총 20곳에 달합니다. 이 중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들어가는 세대는 고덕주공과 강동주공에서 총 11,240가구 규모입니다. 고덕주공 2단지는 지난 10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2,700여 가구가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덕주공 3단지 2,580세대는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인가를 받으면 올해 말부터 이주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덕주공 7단지와 5단지 1,780가구, 또 2017년엔 고덕주공 6단지와 둔촌주공 등 6,700여 가구가 이주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10,0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들은 다들 어디로 갈까요? 네. 이들은 대부분 하남 미사나 남양주 등 인근 신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착공에 들어가면 준공에 3년 정도 걸리는 만큼 멀지 않은 곳에 잠시 머물다 돌아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4억에서 4억 3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새 아파트값이 3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지역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84제곱미터의 경우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억 3천만 원대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진저읍은 남양주 시내에서도 북쪽으로 한참 들어간 곳이지만 이 재건축 이주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1층부터 3층 등 저층 아파트만 매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양주시 진저읍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울 천호동과 둔촌동 등에서 많이 들어왔다면서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당장은 전세를 놓지만 이주 시점에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이주 수요가 더 북상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강동구 재건축 이주 수요가 북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분석입니다. 1만 가구 이상의 강남구 이주 수요가 정착하기에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은 공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남양주 진저읍보다 더 북쪽에 있는 오남읍까지도 이주 수요가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오남읍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1억 8천만 원 선으로 저렴한 상태라며 강동구 이주 수요가 들어오고 또 지하철 4호선 오남역까지 들어오면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2년에서 3년간의 단기 거주의 경우 너무 외곽으로 가면 향후 매매에 문제는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2, 3년 후에 되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너무 외곽으로 나갈 경우에는 나중에 집을 되파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114의 김은진 팀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외곽일수록 향후 대파할 때 황금석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지역 내의 공급사항, 2, 3년 후에 공급사항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동구 재건축으로 늘어난 이주 수요에 대해서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출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뷰티와 푸드 그리고 전자제품군에 속한 품목들은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1월에서 9월까지 총 수출은 전년 대비 평균 6.6% 하락했습니다. 반면 수출액 1,000만 달러 이상 730개 품목 중 K-뷰티, K-푸드, K-전자에 속하는 175개 품목은 5% 이상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눈 화장품, 샴푸, 스웨터 등 K-뷰티 제품군의 수출은 평균 53% 늘었습니다. 쇠고기, 분유 등 K-푸드 제품군은 24.2%, K-전자 제품군인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장비, TV 카메라도 24.1% 신장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는 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이제 성공 포인트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새로운 수출 동력을 찾는데 힌트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뷰티의 경우 기초 화장품을 특수 스펀지에 모아 찍어 바르는 쿠션으로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화장품들은 미국과 유럽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색조 화장품 분야 대신 기초 화장품에 집중해 마스크팩, 한방 샴푸 등의 상품들을 히트시켰습니다. 지난 3년간 수출액이 190% 증가한 우유와 분유로 대표되는 K-푸드는 철저한 현지화로 신뢰를 얻어 수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다각화보다는 전문화 전략을 추구한 K-전자제품군은 국내 반도체 약진에 의한 제조용 장비 수출 증가와 더불어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인은 교역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전체 교역량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새 제품군의 성공 비결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각광받던 게임 산업이 규제 덫에 걸려 시름하고 있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게임 산업 육성과 고용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지난 12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은 이번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총 35개국에서 온 623개사가 2,636개의 부스를 꾸리고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폐막 하루 전인 지난 14일 지스타 부설 행사로 열린 2015 추계 학술 발표 대회에서는 규제로 인한 국내 게임 산업의 위기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이 규제의 덫에 빠져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국내 게임 산업을 둘러싼 셧다운제, 그리고 결제 한도, 웹보드 게임, 요 3대 규제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게임 허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좀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는 2013년부터 사행화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웹보드 게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게임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당 베팅액 제한, 게임당 구매 한도 금액의 3분의 1 초과 손실 시 하루 이용 제한 등이 규제의 주요 골자입니다. 게임업계는 지난 1년 8개월간 웹보드 게임 규제로 인해 3천억 원가량의 시장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 이후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던 국내 64개사 중 35개사가 게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웹보드 게임 업체인 NHN 엔터테인먼트는 이용자 수가 규제 전에 비해 평균 50% 감소했고 매출은 70%나 감소했습니다. 규제로 인해서 투자와 고용의 감소를 이제 느껴본 그 기업인으로서 게임 산업이 6% 성장을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산업 내에서의 어떤 투자의 건전한 선순환의 구조가 현재 무너졌고 그리고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측은 게임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연간 2,500억 원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청년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학술 발표는 게임 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규제의 덫에 빠진 게임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들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 상품이나 파워 상품으로 화면 맨 위에 소개했습니다. 광고비를 많이 낼수록 노출 순서가 앞서는 구조입니다. 구매자들이 일반 상품에 접근하려면 스크롤바를 한참 내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3,2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했습니다. 이에 사업 계속 여부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신 총괄회장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7개 계열사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고급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세운 럭셔리 브랜드가 바로 제네시스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자동차 주행 시험장으로 악명이 높아 녹색 지옥이라 불리는 독일 뉘르부르클링 서킷에서 첫 모델인 EQ900가 명차로 거듭나기 위해 주행 성능과 내구성 성능 테스트에 막바지 담금질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독일 현지에서 이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뉘르부르클링 서킷은 크게 북쪽의 노르트 슐레이페와 남쪽의 GP 슈트레케로 나뉩니다. 20.8km의 노르트 슐레이퍼 서킷은 300m에 달하는 심한 고조차와 73번의 코너, 급격한 내리막길, S차 코스, 직선 고속주로 등으로 구성돼 신차 주행 성능을 테스트하기에 최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급차 브랜드 시장을 겨냥해 선보인 제네시스의 첫 모델 EQ900를 테스트하고 있는 독일 현지 뉘르부르클링 서킷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타보고 시승해 보겠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타본 EQ900은 양산 직전에 테스트 4륜 구동 차량으로 직접 운전을 해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하체의 강성은 여느 프리미엄 차에 못지않은 느낌이 전달됐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자마자 전문 드라이버가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1분이 조금 넘어 계기판은 이미 직선주행 최고 220km, 커브 160km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Der Nürburgring, der hat 73 Kurven, hat einen Höhenunterschied von 300 Metern am niedrigsten Punkt zum höchsten Punkt und Stellen, die sehr schnell gefahren werden müssen, sehr viele Curbs. 계속되는 급커브에 온몸은 좌우로 급격히 쏠리고 직선 도로에서는 온몸이 시트에 파묻히듯이 내달렸습니다. 20.8km의 거리를 주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대략 10분 내로 엄청난 속도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속주행 때의 승차감 등 감성적 부분은
기존 에쿠스와 1세대 제네시스보다는 월등히 개선된 것 같아서 만족도는 최고였습니다. 뉴로브레이크링의 전문 드라이버가 집중 테스트한 주행 한계 성능을 남양연구소에서 분석하고 보완하여 EQ900와 제네시스 라인업 전체가 훌륭한 주행 성능과 품질을 갖춰서 세계 명차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모델 EQ900. 10여 년의 준비 기간을 넘어 현대차의 50년 역사가 총 직결된 자존심으로 이곳 뉴르부르크링 서킷에서 명차로 태어나기 위한 냉철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첫 선을 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현대차가 다음 달 출시를 통해 시장과 고객들에게 직접 증명해 보이는 길만 남았습니다. 독일 현지 뉴르부르크링에서 서울경제TV 이현호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땅값이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중반 이후 3,000배 이상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백화점 업계가 정부 주도로 진행된 대규모 할인 행사,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민간 주도 쇼핑 대전인 K-세일데이 행사를 엽니다. 국세청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상권이 충분히 활성화돼 영세사업자에게 유리한 간이과세 제도를 더는 적용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하에 전주 한옥마을 내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신한, KB국민, KB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아파트 집단 대출이 최근 석 달간 4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라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테러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테러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프랑스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